제 이름은 이여준이에요. 저는 북한의 맹산이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맹산은 작은 마을이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상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는 많이 달라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곳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맹산은 평안남도에 있어요. 지도를 보면 산에 둘러싸인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참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희망과 두려움,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하루였죠.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어요. 북한에 와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신 거였죠. 저 같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셨어요. 부모님은 늘 친절하고 용감하셨어요. 우리 마을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셨거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다르다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다르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항상 정부의 감시를 받았어요. 그들은 저희를 적대 계층이라고 불렀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꼬리표였죠. 왜 그들이 저희를 신뢰하지 않았냐면 그 시작은 저희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남한에서 정말 뛰어난 건축가셨는데 어느 날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무심코 하셨고 그 일로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 작은 실수 하나로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힘든 대우를 받게 됐죠. 저희 집은 작고 소박했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가족이 있었어요. 엄마가 요리하실 때 나는 냄새, 아빠의 웃음소리, 가족끼리 함께했던 따뜻한 포옹이 생각나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바깥 세상은 무서웠지만 집안에서는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죠. 저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저와 놀기 무서워했거든요. 그들의 부모님이 미국인 아이와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대요. 그럴 때면 외로웠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모두가 문제에 휘말릴까봐 겁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학교는 다른 나라와는 좀 달랐어요. 우리는 아침에 선생님께 인사드리기도 전에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해야 했어요. 그들의 연설이나 중요한 날짜들을 외워야 했고요. 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걸 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저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집이 제 안전한 장소였거든요. 부모님은 집에서 북한 밖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높은 빌딩들, 북적이는 거리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이야기들이요. 그런 이야기는 마치 마법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자유롭고 멋진 세상을 상상하려 했죠. 하지만 저희는 조심해야 했어요. 집에서도 큰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고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들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조차도요. 음식 걱정은 늘 있었어요. 항상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자주 배고픔을 느꼈던 기억이 나요. 주로 쌀과 김치 같은 간단한 음식을 먹었어요. 고기는 정말 특별한 날에나 맛볼 수 있었죠. 부모님은 늘 제게 더 많이 주려고 하셨고 그 때문에 두부는 덜 드시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이 있었어요. 아주 큰 꿈이요. 저는 세상을 보고 싶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었고 자유롭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응원해 주셨지만 늘 조심스럽게 그런 꿈은 속으로만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꿈조차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은 배고프고 겁에 질렸으며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강했어요. 미소를 짓고 서로 도와주며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었어요. 저도 강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도요. 길가에 갈라진 틈에서 자라나는 예쁜 꽃 한 송이, 이웃의 따뜻한 한마디, 가족과 함께 웃었던 그 순간들. 이런 작은 것들이 저를 버티게 해줬고 희망을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은 걸 원했어요. 제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고 배우고 싶은 건 뭐든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항상 겁먹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언젠가는 어떻게든 자유로워질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맹산에서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용기 내는 법, 친절해지는 법,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곳을 떠나왔지만 제 안에는 항상 그곳의 한 부분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곳이 저를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 줄 거니까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제 삶의 선전이 짙게 깔려 있는 걸 느꼈어요. 그건 마치 두꺼운 안개 같아서 모든 걸 흐리게 만들고 똑바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같은 식으로 하루가 시작됐죠. 부모님께 아침 인사도 하기 전에 먼저 김일성 주석에 대한 찬양을 외워야 했어요. 가족보다도 먼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찬양하는 게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건 단지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선생님들은 우리를 이끌어서 지도자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업적을 외우도록 시켰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선전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집이나 학교뿐만이 아니었어요. 길을 걷다 보면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의 커다란 포스터들이 건물마다 걸려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항상 웃고 있었고 그들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TV도 다를 게 없었어요. 채널이 몇 개 없었고 다 같은 내용만 나왔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방송을 보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텔레비전 속 북한과 제가 매일 보는 북한은 너무 달랐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애쓰셨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면 부모님은 조용히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으며 심지어 정부를 비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마치 작은 보물처럼 제 마음속에 숨겨두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주변 모든 것들이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 친구들은 배운 것을 전부 믿었어요.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하다고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가끔은 제가 미쳐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나만 의심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가장 어려웠던 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말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았거든요. 한 번은 반에서 한 남자애가 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없는지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를 내셨어요. 그 아이는 반에서 끌려나갔고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조용하고 겁에 질린 듯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더 신경 쓰게 됐어요. 항상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진짜 제 생각이나 감정을 숨겨야 했어요. 모든 말과 표정을 조심하는 게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선전은 말이나 이미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입는 옷도 마음대로 고를 수 없었고 외국 음악을 듣거나 외국 영화를 보는 것도 금지됐어요. 심지어 머리 모양도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만 해야 했어요. 이렇게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가끔 날씨가 맑은 밤이면 몰래 집 지붕에 올라가서 별을 보곤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저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들의 삶도 저처럼 통제되고 있을까? 그들도 매일 지도자를 찬양해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선전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와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사이의 차이를 점점 더 뚜렷하게 느꼈거든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먹을 걸 찾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 불안한 마음을 눈치채셨어요. 부모님은 틈틈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조심하라고 경고하시기도 했어요. 의심하거나 목소리를 내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강력한 선전 속에서 사는 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항상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말이죠.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고 방심할 수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과 듣는 이야기들 사이에서 싸워야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조용한 대화, 다른 삶에 대한 비밀스러운 꿈,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여준 작은 친절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모든 게 저를 다른 무언가로 만들려 해도 그 덕분에 제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시기를 돌아보면
선전의 무게가 제 영혼을 짓누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 들은 이야기를 의심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형성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죠. 이 배움은 앞으로 제게 닥쳐올 여정에서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북한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먹을 게 있을까 걱정부터 했죠. 배는 자주 꼬르륵거렸고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정부에서 식량을 주긴 했지만 늘 턱없이 부족했어요. 우리는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상 굶주림을 겪는다는 말이었죠. 배급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쌀 한 포대나 옥수수 몇 알이라도 받길 바랐죠. 가끔은 음식이 다 떨어져서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끝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 제일 끔찍했어요. 배급을 받지 못한 이웃들의 실망한 얼굴들, 배고픔에 지친 눈빛을 보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부모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먹이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분들은 가진 걸 다 내다 팔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음식을 구하려고 했어요. 가끔은 어머니가 산에서 캐온 야생식물들을 먹기도 했어요. 맛은 없었지만 배고픔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죠. 학교도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책상과 의자를 직접 가져가야 했어요. 매일 책상을 들고 학교에 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겨울엔 교실이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웠어요. 제대로 된 책도 연필도 없었죠.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었거든요. 가족들을 도우려고 일해야 했으니까요. 방과 후에는 이동 교육팀의 자원에서 참여했어요. 우리는 외딴 마을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죠.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낡은 책들을 가방에 가득 채워서 몇 시간씩 걸어야 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면 나무 아래나 버려진 건물 같은 곳에 임시 교실을 차리고 수업을 했어요.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써보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볼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들었어요. 정부가 우리를 철저하게 감시했거든요. 허락된 것만 가르쳐야 했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나 체제를 의심하게 만들 만한 건 절대 공유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끝없는 고난에 지쳐갔어요. 배고픔에도 두려움에도 제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도 진절머리가 났죠.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배고프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 밖의 세상도 알 수 있는 그런 삶이요. 그때부터 친구 지훈이와 탈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속삭임이었어요. 남한이나 중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상상하는 이야기들이었죠. 국경을 넘어 성공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준다는 얘기들이 들렸는데 마치 동화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삭임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지도를 구해 국경을 안전하게 넘을 방법을 연구했어요. 여정을 위해 체력을 아껴야 했기에 조금씩 음식을 모았어요. 밤에 멀리 걷는 연습도 했어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지려고요. 계획은 단순했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죠. 중국으로 넘어가서 일자리를 찾고 돈을 모은 다음 남한으로 가는 거였어요. 말로는 쉬웠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2008년 1월, 우리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그날 밤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추웠고 하늘은 짙은 어둠에 짓눌린 듯했어요. 지훈이와 저는 마을 끝에서 만나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걸 느꼈어요. 너무 크게 뛰어서 누가 들을 것만 같았죠. 우린 걷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그림자 속에 숨어서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국경을 넘으려면 강을 건너야 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결국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어요. 강둑을 올라서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우린 해냈어요. 북한을 벗어났어요. 하지만 이제 뭐하지? 낯선 나라에 와 있었고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막막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우리가 꿈꿨던 자유는 아직 멀었고 상상도 못했던 도전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 강둑 위에서 물에 흠뻑 젖은 채로 떨면서 느낀 건 희망뿐이었어요.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중국에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희망이 그렇게 빛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랑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긴장감과 설렘을 안고 중국 국경을 넘었어요. 드디어 북한을 벗어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기진맥진하고 배가 고픈 채로 작은 중국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몇 명의 남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웃으며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쉴 곳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너무 지쳐 있었고 안도감에 휩싸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였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다음 순간 우리는 트럭 뒤로 밀려 들어갔어요. 친절해 보였던 그 남자들은 사실 인신매매범들이었고 우리를 속여 강제 노동으로 팔아넘기려던 거였어요. 배신감과 공포에 속이 뒤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순진하게 속을 수 있었는지 자책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제 삶은 악몽이 됐어요. 저는 좁고 어두운 공장에서 값싼 옷을 만들며 긴 시간 동안 거의 음식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한 채 일해야 했어요. 환경은 끔찍했어요. 공장은 덥고 먼지투성이었으며 우리는 짐승처럼 취급받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처음 탈출을 시도한 건 공장에 갇힌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화장실을 가는 틈을 타서 도망쳤지만 멀리 가지도 못하고 경비원들에게 금방 붙잡혔어요. 저를 혼내며 구타했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자존심과 멍든 몸을 부여잡고 다시 기회를 기다렸죠. 두 번째 탈출 시도는 조금 더 성공적이었어요. 몇 시간을 달렸고 폐는 타들어가고 다리는 떨렸지만 중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돈도 없고 언어도 모르는 상황은 저를 금방 무너뜨렸어요.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채로 밭에 쓰러졌는데 한 친절한 농부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가 어떻게 할지 몰라 결국 경찰에 넘겨졌고 다시 공장으로 끌려갔어요. 몸은 더 약해지고 절망은 깊어졌지만 그래도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탈출을 시도했을 땐 이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어요. 고된 노동과 부족한 음식이 저를 갉아먹었죠. 하지만 제 의지는 더 강해졌어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몰래 음식을 조금씩 모으고 경비원들의 일정을 외우고 심지어 중국어 몇 마디까지 익혔어요. 어느 날 밤 경비원들이 방심한 틈을 타 저는 움직였어요. 공장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 거리를 달렸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누군가 들을까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림자 하나에도 쏘스라치게 놀라고 작은 소리에도 뒤를 돌아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는 계속 걸었어요. 추웠고 배고팠고 무서웠어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냥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고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유혹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이 났어요. 자유를 위해 제가 감수했던 모든 위험이 떠올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기적처럼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주인이 작은 TV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익숙한 한국어 소리, 서울의 밝은 불빛과 북적거리는 거리가 잠깐 보였을 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줄처럼 느껴졌어요. 가게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그가 제 눈에서 절박함을 봤는지 아니면 초췌하고 굶주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자유롭고 가능성이 넘치고 희망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죠. 그날 밤이 모든 걸 바꿨어요. 북한을 떠나온 이유를 다시 상기시켜줬고 계속 버텨야 한다는 힘을 줬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문화를 더 접할 수 있었어요. 몰래 유통되는 K-pop 음악, 탈북자들이 성공했다는 속삭임 같은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이 제 의지를 더 타오르게 했어요. 마침내 오랜 도피와 숨바꼭질 끝에 남한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2008년 12월, 지훈이랑 처음 국경을 넘은 지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대사관 문을 넘으며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자유로웠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겪은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아요. 수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모든 게 절망적이라고 느껴졌던 때도 많았죠.
하지만 무언가 제 안에서 부서지지 않고 버텨줬어요. 아마도 가족에 대한 기억 때문이거나 자유에 대한 꿈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고집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무엇이었든 그 힘 덕분에 가장 어두운 시간들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남한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했고, 가족을 찾아야 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했죠. 하지만 그 대사관에 앉아있던 그 순간, 오랜만에 진정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희망 덕분에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맞설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거든요. 밝은 불빛, 높은 건물들, 분주한 거리들. 제가 북한에서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단체 사람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특히 김 씨라는 분이 기억에 남는데 저를 꼭 안아주셨거든요. 그 순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새로운 삶을 돕기 위해 여기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고 드디어 자유를 찾은 거였어요.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특별센터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한국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계좌 여는 법까지. 모든 게 낯설고 벅찼지만 동시에 신기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리웠어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그들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가 김 씨에게 가족 얘기를 했더니 김 씨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돕는 한국 기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매일이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날들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 흘렀고 드디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가족이 한국에 온다는 거였어요. 웃음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들을 봤을 때 저는 울면서 웃으면서 달려갔어요. 서로 꼭 껴안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야. 엄마가 속삭였어요. 우린 이제 진짜 자유야. 그 말이 저에게 모든 걸 의미했어요. 우리 고통은 끝났고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차를 처음 몰았던 날이 기억나요. 북한에서는 중요한 정부 관료들만 차를 운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누구나 배울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긴장했지만 동시에 짜릿했어요. 운전대에 손을 올렸을 때 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통제감이 들었어요. 또 슈퍼마켓도 정말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작은 가게들에 제한된 물건들만 있었는데 여기 슈퍼마켓은 정말 거대했어요. 몇 시간이고 걸으면서 다양한 음식들을 구경했어요. 빵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믿기 힘들었고 신선한 과일을 사계절 내내 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어느 날 새 친구들과 카페에 갔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라떼를 시켰는데 한 모금 마시자마자 웃음이 나왔어요. 북한에서 마셨던 밍밍한 커피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곳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웃으면서 오랜만에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늘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길을 잃은 듯하고 두려웠어요. 한국의 빠른 생활 속도는 제가 익숙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예전에 단순했던 삶이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 제가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요. 그리고 죄책감도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있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분이 저에게 남겨두고 온 사람들을 여전히 마음에 두면서도 지금의 삶을 즐기는 것이 괜찮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루는 방법도 가르쳐줬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이 됐어요. 남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 이탈 주민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경험을 나눌 때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어요. 또한 교육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북한에서는 정부가 시키는 것만 배웠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저처럼 탈북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선 늘 말조심을 해야 했는데 여기선 제가 생각하는 걸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해방감이 들었어요. 몇 달이 몇 년이 되고 이제는 한국이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을 여전히 생각하긴 하지만 이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어요. 대신 지금의 삶에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게 됐어요. 돌아보면 국경을 넘던 절박한 소녀에서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참 많은 걸 이겨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자유만 준 게 아니에요. 희망과 기회 그리고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대신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끼고 있어요. 북한을 탈출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제 삶은 정말 많이 변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은 결혼도 했고 예쁜 딸도 있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평범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일어나요. 제가 자는 부드러운 침대, 아침 식사로 뭘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제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요. 이런 기쁨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일주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모든 게 너무 밝고 시끄러웠거든요. 거리에는 차들이 가득하고 가게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을 정도로 많은 음식이 있었어요. 처음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기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마치 마법 같아요. 열쇠를 돌리면 어디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무도 저에게 어디로 가라거나 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카페에 가는 거예요.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바라봐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장을 입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웃어요. 아무도 누가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쇼핑도 또 하나의 모험이에요. 처음 슈퍼마켓에 갔을 때는 울었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요. 다양한 종류의 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일들, 그리고 알록달록한 포장의 과자들까지요. 북한에서는 먹을 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건 뭐든 언제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은 이런 작은 기쁨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어요. 저는 이제 공공연설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 곳곳을 다니며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가끔은 학생들 앞에서, 때로는 정부 관계자나 사업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들에게 북한에서의 삶이 어떤지 알려주고 싶거든요. 제가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의 얼굴에서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겪은 일을 믿기 힘들어해요. 저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굶주림, 잘못 말할까봐 항상 두려웠던 감정, 그리고 북한 외부의 세계에 대해 들었던 거짓말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또 제가 탈출했던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겪은 위험에 대해서도 말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은 중국에서 강제로 일했던 때의 악몽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길 바라거든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길 바래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은 자유로울 때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았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원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에 의해 통제됐었죠. 한국의 경제는 저에게 너무 놀라워요. 북한에서는 한국이 가난하고 힘들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높은 건물들,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들,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봐요.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도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겪었던 끊임없는 부족함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교육도 큰 차이점 중 하나예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 대해 배우고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받아요. 북한에서는 정부가 알려주는 것만 배웠어요. 김씨 일가에 대한 것들을 외워야 했고 그 외의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수업도 듣고
컴퓨터 사용법도 배우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은 북한에서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북한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제한적이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도 여기 한국에 함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 끝에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모였던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부모님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계세요. 이곳의 자유에 놀라워하시면서도 가끔 적응하기 어려워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우리가 얼마나 행운인지 상기하고 있어요.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이 자주 나요. 친구들, 이웃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그들은 괜찮을까요? 먹을 건 충분할까요? 언젠가 그들도 제가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언젠가 남북한이 통일되어 모든 한국인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꿔요. 제 여정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사람이 희망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자유는 소중한 것이고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제 딸을 볼 때마다 그녀가 누리게 될 삶에 대해 감사해요. 그녀는 자유롭게 자랄 거예요. 제가 겪었던 두려움과 굶주림은 절대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가치 있게 느껴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큰 무대에서 연설을 하든 이웃과 대화를 나누든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와 공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씩 말이에요. 제 지금 삶은 북한에서의 삶과 너무나 달라요. 하지만 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잊지 않았어요. 그 기억들이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해줘요. 그리고 자유의 힘과 인간의 강인함을 매일 상기시켜줘요.